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238페이지의 도시개발조합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함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정리하셨고, 그리고 도시개발법을 함께 보셨는데,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을 다루는 절차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3단계로 사업이 진행되게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는 곳을 도시개발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저 개발구역이 지정 곳이 되면 2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지정권자에게 인가받고 고시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사업 시행 형태는 세 가지입니다.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그리고 혼용 방식입니다.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정리하신다면 혼용 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할 필요 없겠죠. 두 개의 특징이 동시에 적용되게 될 겁니다. 특별히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사업 시행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때 공사 완료 공고하고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되게 됩니다. 반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환지 방식의 개발 사업이 완료된 때 환지 받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공람 절차를 거쳐 준공 검사 후 공사 완료 공고하고 환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성공했을 때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의 경우는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 환지 방식의 경우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되지만 실패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해 나가실 것은 바로 2단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행자와 관계된 사항으로 조합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나가시는데 1번입니다.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조합원 될 수 없다. 조합원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공포시험과 관련되어 열의 9의 부정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만약 없다로 되어 있다고 하면 얘는 있다를 틀린 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출제 경향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부정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끝나기 때문에 없다란 말 나오게 되면 열의 9은 틀린 질문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미성년자인 토지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의결권 있다. 전담부에 관한 표현은 맞지만 공유 토지의 경우는 대표하는 자가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 1인만 의결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전부부터 환지 방식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도시개발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만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토지 소유자는 전부 환지 방식의 경우에도 사업 시행자 될 수 있고 수용 방식의 경우에도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만 유일하게
전부 한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된다. 그 정도를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3번 옳은 질문입니다. 4번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의 면적 2분의 1, 면적 이야기 나오면 3분의 2죠. 토지 소유자,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 요건에 해당되는 3분의 2와 2분의 1이 서로 바뀌어 있는 지문으로 4번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5번입니다. 토지 소유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철회하였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인가 신청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인가 신청 전에 철회했다고 하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5번 틀립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우린 시행자와 관계된 사항으로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이 도시개발조합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만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이러한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 사업이 전부 환지 방식인 경우에만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로 구성되는 도시개발조합이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조합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달라 제안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만약 도시개발조합이 시군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여기 도시개발조합은 언제 만들어진다? 구역 지정 이후에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의 경우에만 시행자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합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살피게 되면 항상 절차와 구성에 관한 내용을 살피시는 게 필요하고 이러한 법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담당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아 조합을 만들며 저 인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등기함으로써 조합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고자 한다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지 포함한다. 그 정도를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개발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집행 기능을 가지게 되는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에 관한 사항과 의결기구인 총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임원과 관련되어서는 특별히 임원 자격과 관계된 사항으로 의결권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임원 될 수 있고 이런 임원 자격과 관련되어 결격 사유를 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에서는 특이하게 저 결격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에 그날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 임원 자격 상실한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총회와 관련되어서는 의결 기구에 해당되게 되는데 이 총회에 의결을 대신하기 위한 대의원회를 따로 둘 수 있습니다. 대의원회에서 대신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화나 게임에
5가지의 경우에는 총회에서만 의결하고 대의원회에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관 변경입니다. 환지계획 수립 변경입니다. 개발계획 수립 변경, 임원 선임 해임, 조합의 해산 5가지에 대해서는 총회에서만 의결하고 대의원회에서는 결정하지 못한다. 그리고 조합은 자격과 관계된 사항으로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면 조합은 될 수 있습니다. 무능력자에 해당되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안정 후견인이라 할지라도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면 조합은 될 수 있습니다. 따로 결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결격 사유와 관련되어서는 임원의 경우에만 존재한다는 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조합원이 부담하는 경비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만약 이를 연체하게 되었을 때 도시개발조합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강제 징수, 위탁할 수 있고 이렇게 위탁하게 되면 위탁 수수료로서 4%입니다. 만약 공공이 시, 군, 구청장에게 토지 보상과 관련된 위탁하게 되면 그때는 2%의 수수료 부담하는 반면 민간의 경우는 4%의 수수료 부담한다. 그 정도를 정리해 주시는 게 조합과 관련되어 우리가 하실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그런 차원에서 한번 확인하십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연속해서 출제될 수 있는 사안이 도시개발조합이 될 겁니다. 2번입니다. 조합에 관한 설명을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 될 수 있다. 사업 시행 방식이 전부 환지 방식일 때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죠. 2번입니다.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 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성공한다? 실패한다? 실패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 도시개발조합의 경우에는 행운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하여 조합 설립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부 환지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피자 한 판을 각각 같은 돈 내고 객출해서 주문하게 되었을 때 피자 8조각 나오는데 그걸 한 조각씩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피자에는 소세지 토핑이 하나 올라가 있고 옆에 친구가 받은 피자 조각에는 소세지 토핑이 2개 올라가 있다면 나는 마음 상한다? 마음 상하지 않는다. 상하시죠? 그런데 이 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환지 받는 땅이 내 것보다 옆에 친구 땅이 더 좋아 보이게 되면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이 개발 사업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조합은 행운을 기대하며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정권자 추정수입니다. 우리 공법에는 정비사업조합과 주택조합 제도가 있는데 각각 조합 설립 인가권자는 시, 군, 구청장입니다. 유독 도시개발조합의 경우에만 지정권자가 조합 설립 인가권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3번 정관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당연하게 봐줬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국공유 제외한 가로 해놓습니다.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된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국공유지 포함해야 되죠. 그래서 조합 설립 요건에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에는 국공유지가 포함된다라는 걸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조합의 이사는 조합장 겸할 수 없다. 겸직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된다. 1번 틀립니다. 분명 지정권자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각각 존재하지만 이번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자, 국장이 있다면 걔가 지정권자이고 시도지사가 지정했다면 그분이 지정권자입니다. 대도시장이 지정했다고 하면 대도시장이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지정권자에게 받아야 되지 그런 지정과 관계없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는 것 아니죠. 그래서 1번 틀립니다. 국장이 아니라 뭐 나야 된다? 지정권자가 나와줘야 됩니다. 2번입니다.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에 주된 사무소재지 변경하려는 경우 주된 사무소재지 변경 가로 해놓습니다. 변경 인가 받아야 된다. 변경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변경 인가받는 것이 원칙인데 경미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된 사무소재지 변경은 중요한 사항이지만 도시개발조합의 경우는 경미한 사항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전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조합이 시행하게 되면 3년 안에 끝난다? 10년 이상 걸린다. 10년 이상 걸립니다. 최초에 도시개발 사업 하겠다고 조합 설립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하고 빨리 성공할 것이라 생각해서 조합원이 경비를 쉽게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이 7년, 8년 그렇게 질질 끌다 보면 돈 내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경비가 부족해서 최초에는 아주 거창한 사무실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결정하여 조합 설립 인가 받았는데 그런 경비가 제대로 조달되지 않는다면 작은 평형으로 옮겨가야 되죠. 그럴 때 주된 사무소재지 변경 시에 변경 인가 받으라고 하면 그에 필요한 서류 준비가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 비용을 부담하기 곤란해하기 때문에 현실을 고려하여 조합의 도시개발조합의 주된 사무소재지 변경 시에는 신고하고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항으로 2번을 자주 정리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면적 2분의 1, 면적 3분의 2죠. 토지 소유자 종수 3분의 2, 2분의 1이죠. 동의 받아야 된다. 그래서 29회 때 기출문제와 31일 때 기출문제 동의 요건을 이렇게 틀리게 반복해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많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4번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는 조합원 될 수 없다. 조합원에는 결격 사유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립니다. 5번입니다. 의결권 가진 조합원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에 둘 수 있다. 도시개발조합에 있어서는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옳은 정답이 되게 됩니다. 4번입니다. 도시개발조합 총회 의결사항 중에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정화나 게임에 잘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정관명령 2번 개발계획 수립 3번 조합장 선임. 조합장은 임원이죠. 그래서 임원 선임 해임을 총회에서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조합 합병에 관한 사항. 합병했다고 하면 하나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해산 합병과 관계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회에서만 의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환지 예정지 지정. 설마 정하나 게임에 그때 환자가 환지 예정지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환지 계획이죠. 그래서 4번은 대의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게 됩니다.
만약 이 정하나 게임이란 말이 작년에 기출문제 출제되었기 때문에 응용하는 형태로 시험에 나와서 내가 합격하게 되면 바로 안정환 씨 팬클럽에 가입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번은 답을 4번을 해봤습니다. 제4절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1번입니다.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을 소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시행자 작성한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지구단위계획 줄쳐 놓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 내용에 해당된다는 것을 꼭 잡아놓습니다. 도시환 사업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라는 행정계획 그리고 환지계획이라고 하는 보상에 관한 계획을 각각 두게 됩니다. 특별히 이 개발계획에는 17개 내용이 반영되게 되는데 그 17개 내용에는 지구 단위 계획은 없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계획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입니다. 2번입니다. 지정권자인 국장이 실시계획 작성한 경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의견 미리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2번 옳은 지문이 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지정권자가 시행자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해 지정권자의 인가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의 인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화 사업은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1단계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정권자가 하며 시행자 지정, 지정권자입니다. 조합설립 인가권자, 지정권자입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권자, 지정권자입니다. 다만 3단계 환지계획, 인가는 시, 군, 구청장이 하고 그 환지계획 인가를 제외한 나머지 수용, 공사완료, 공고 등 모두 지정권자가 관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권자도 지정권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고시된 실시계획 내용 중에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족촉되면 종전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여기 고시된 실시계획이 인가를 받게 되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의제하고 그 의제 사항이 종전 도시군관리계획과 차이 난다면 다르다고 하면 새로운 도시군관리계획을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일반법과 특별법을 동시에 적용하게 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도 기억하고 있고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말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4번은 그런 차원에서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5번 실시계획 인가에 의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의제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로 이해해 놓습니다. 여기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실시계획이 인가되게 되면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은 의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 수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실시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포함되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시도지사가 실시계획 작성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견을 미리 드려야 된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둘 이상의 행정청이 서로 의견 교류하여 각종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 대등 관청인 경우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상급 관청이 행정처분하고자 할 때 하급 관청의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실시계획 인가하고자 한다고 하면 시군 구청장의 의견 청취하는 것이지 상급관청의 의견 청취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하급관청이 행정처분하고자 한다면 상급관청의 승인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국토계획법, 도시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등을 각각 공부하셨는데 우리 건축법 공부하시면서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가 21층 이상, 연면적 합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하고자 하면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나는 그런 말 기억난다. 그러면 시장 군수와 도지사의 관계는 상하 관계이고 시장 군수가 하급 관청으로서 일정한 행정처분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상급 관청에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2번과 관련된 2번 지문에도 지도의사가 실시계획 작성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견 드려야 된다. 둘의 관계를 파악하시면 상급 관청에 대해서는 승인받아야 되고 하급 관청에 대해 의견 청취한다. 그런 개념 잡아주신다면 2번 틀린 정답이라는 것 충분히 파악할 수 있죠. 3번 축척과 관계된 사항으로 그냥 지나가십니다. 이런 거 나오면 정답 질문과 관계없는 것으로 파악하시는 것도 요령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4번 인허가 의제와 관계된 사항으로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지정권자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받은 후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 지정권자의 인가받지 않아야 된다. 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얘는 우리가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과 관련되어서는 2번 지도의사와 국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시면서 의견 청취한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잡아내십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수용,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